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엑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은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숫자와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미나이를 통해서 엑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엑셀은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계산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첫 번째 줄에 함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내용이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엑셀로 작성한 부동산 매물 접수장인데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데이터들을 정리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실행시키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상단에 이런 메뉴들이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탭이라고 합니다.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데이터 등등의 여러 메뉴가 있고요. 그 각각의 탭 아래에 딸려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하얀 부분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리본이라고 합니다. 지금 홈 탭을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삽입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리본들이 딸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데이터를 누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딸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렬, 필터 이런 부분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런 부분들을 실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죠. 엑셀은 다른 일반적인 워드 프로세서와는 다르게 각각의 데이터와 글자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역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각각의 위치에 정해진 숫자들을 입력을 해서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시면 fx라고 써있는 여기에 이제 커서를 갖다 댔을 때 수식 입력줄이라고 이렇게 보이시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면을 이 B열 4행에 있는 데이터를 위치를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 입력되는 셀을 보여주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B4 셀을 제가 선택을 하고 여기에 이곳의 위치는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이 입력되는 부분을 표현해주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름 상자라고 있는데요. 이곳이 지금 요 입력한 위치, 이 데이터를 입력한 위치가 B열 4행에 위치해 있다라는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엑셀을 이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함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연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데이터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일, 월 이렇게 지금 두 개를 작성했다고 하면 규칙성이 있는 걸로 벌써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금 전체 범위를 줄여주고요. 그러면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하단을 선택을 했더니 십자 모양의 표시가 나타났고요. 요거를 마우스로 선택을 해서 쭉 옆으로 이끌어내면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걸 계속 늘리면 반복되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연속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숫자 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4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50가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싶을 때 굳이 계속해서 입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해주고요.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쌓여있죠. 그럼 벌써 엑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숫자가 1이 커지는 그런 규칙성이 있는 데이터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 끝을 딱 갖다 댄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쭉 그대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연속된 데이터가 채워지게 됩니다.
지금 29까지 이렇게 채워졌죠. 뭐 30까지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입니다. 간단한 숫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와 3을 이렇게 B5셀 그 다음에 C5셀에 입력을 했습니다. 이 각각 두 개의 숫자를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물론 5가 나오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엑셀에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엑셀 함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D5셀에 B5셀, C5셀의 값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는 써주고요. 즉 이 말은 D5셀에 입력되는 값은 마우스로 B5셀을 그대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상태 표시줄에 B5셀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를 눌러줍니다. 더하기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바로 있는 C5셀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5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덧셈이 아닌 곱셈이 될 때는 D5셀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금 더하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퍼스트로피 키, 키보드 숫자 위 8에 있는 그런 별표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와 3을 곱한 값을 표현해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6이 됩니다. 즉 더하기는 플러스, 빼기는 마이너스, 곱하기는 어퍼스트로피, 그 다음에 나누기는 슬래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사칙 연산이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요거를 이용하는 것들이 엑셀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2와 3을 곱한 값을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2000과 12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의 값을 한번 구해보는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6, C6의 값을 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6에다가 요 두 개의 값을 곱하는 값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명령어를. 그럼 는 해주고요. 그 다음에 B6셀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 8 위에 있는 곱하기 어퍼스트로피 키를 눌러주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C6셀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엔터 키를 입력하게 되면 24,0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보셔야 될 게, 앞서서 여기서 지금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를 곱한 값을 계산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00과 120을 곱한 값을 여기에 할 때는 벌써 여기서 일단 진행한 값을 그대로 반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그런 엑셀의 채우기 핸들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D5셀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그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른쪽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십자 모양으로 표시가 나타날 겁니다. 요거를 채우기 핸들이 나타나는데요. 요거를 나타나게 되면 마우스를 왼쪽을 누르시고 그대로 아래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반복해서 똑같은 값을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엑셀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B5셀과 C5셀을 곱해서 6이라는 값을 계산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 D6셀을 보면 내용이 B6과 C6, 지금 여기서는 B5와 C5 하나씩 내려간 값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얘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의 값은 계속 변하는데 이쪽의 값은 고정인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0의 값이 납니다. C6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으로 인식을 해서 계산 결과도 0이 나오게 되죠. 근데 저는 2와 3을 곱한 6, 여기에는 200과 3을 곱한 값을 표현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300과 3을 곱해야 되고요. 여기는 400과 3 이렇게 곱한 값을 원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요, 여기에 이 3의 값은, 즉 C5의 값은 고정값을 변하지 않고 있는 고정적인 값을 표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C5의 값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 C5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범위를 주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펑션 키 F4를 눌러주게 되면 C5 앞에 달러 표시가 각각 붙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대로 이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게 되면 B5셀의 값과 C5셀의 값을 곱하라는 겁니다. 근데 C5셀의 값은 절대적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D6셀을 선택을 하고요. 상태 표시줄로 이렇게 채우기 핸들이 바뀌게 표현 나타나게 된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아래로 마우스를 드래그 하게 되면 B셀들의 값은 그대로 바뀌는 걸 그대로 바뀌고요. 여기 보시면 B5, 여기는 B6, 여기는 B7로 이렇게 값이 바뀌는 거를 그대로 여기에 자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C5의 값은 여기에서 아까 범위를 주고 절대값으로 범위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쭈르륵 내려서 데이터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C5의 값은 그대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상대 범위와 절대 범위 위치를 고정해 준 것과 고정하지 않은 것, 지금 여기의 값은 변화했고요, 여기는 고정이 됐습니다. 요것들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를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여러 엑셀 함수들을 사용하실 때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